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고 저녁만 되면 발목이 살짝 붓고 입안에서 쇠맛, 비린 금속맛 같은 이상한 맛이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채소를 듬뿍 먹고 있는데도 신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고기 줄이고 시금치, 비트, 근대, 토마토 듬뿍 먹으니 나는 아주 건강하게 먹는 거야. 그런데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는 그렇게 몸에 좋다고 믿고 먹는 일부 채소들이 오히려 조용한 독처럼 작용해 신장 손상을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초록색일수록 좋다. 자연식은 무조건 몸에 좋다. 하지만 신장내과에서는 이 말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슈퍼푸드인 채소가, 이미 약해진 신장에게는 칼륨, 인, 옥살레이트, 수산, 과부하를 일으키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더 오르고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투석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시고 만성 신부전, 크레아티닌 상승을 진단받으셨거나 쉽게 붓고 쉽게 피곤해지고 이유 없는 가려움, 입안에 금속 맛이 계속되는데 더 건강해지려고 진한 채소 위주의 식단을 늘려 오셨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저는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20년 넘게 한국에서 50배 80세 신장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약해진 신장에는 독이 될 수 있는 4가지 채소. 그리고 반대로 신장을 지켜주는 4가지 채소와 어떻게 조리하면 안전하게 도움이 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댓글에 요즘 자주 먹는 채소물을 한 가지 적어주시고 앞으로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십시오. 이런 정보들이 큰 합병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특정 채소를 지목하기 전에 왜 60세 이후에는 초록색이면 다 좋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주먹 크기의 아주 정교한 2개의 필터입니다. 하루 24시간 피가 계속 이 필터를 돌면서 물, 소금, 칼륨, 인, 산성 물질, 음식 약에서 생긴 독소,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들을 걸러냅니다. 또한 신장은 혈압 조절, 적혈구, 생성 빈혈과 관련, 뼈 건강 조절까지 맡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줌 만드는 장기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조정하는 중요한 조정실입니다. 젊을 때는 이 필터에 여유, 예비력가 많습니다. 칼륨이 많은 채소를 한 번에 많이 먹어도, 녹즙을 자주 마셔도 신장이 수도꼭지를 잘 조절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소변으로 잘 흘려 보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거기에 당뇨, 고혈압, 오래 먹은 약들이 겹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높게 유지된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혈당, 짠 음식, 여러 독성 물질들이 사구체, 신장의 미세 필터에 작은 흉터들을 계속 남깁니다. 새 스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드럽고 구멍이 많아서 물이 잘 빠집니다. 하지만 오래 쓴 스펀지는 딱딱해지고 구멍이 막히고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신장도 같습니다. 오래된 신장은 점점 단단해지고 구멍이 막힌 스펀지처럼 되어가며 칼륨인 옥살레이트 같은 미네랄을 예전처럼 쉽게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건강한 채소의 역설, 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건강식으로 알고 있는 채소들, 예를 들면 시금치, 비트 빨간 무, 근대, 아셀가, 토마토 소스 이런 것들은 칼륨, 옥살레이트, 인이 유난히 풍부합니다. 신장이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혈압을 잘 잡아주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 섬유질을 공급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과율이 40, 50%밖에 남지 않은 신장에게는 이 많은 미네랄이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됩니다. 혈중 칼륨이 높아지고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줍니다. 옥살레이트는 결석을 잘 만들게 하고 신장 조직을 더 자극하고 손상시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거의 아프지 않게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 없는 피부 가려움, 저녁이면 살짝 눈꺼풀 발목이 붓는 느낌, 피가 탁한 것 같은 독특한 피로감, 입안의 쇠맛, 메스꺼움, 잘 잡히지 않는 혈압,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속에서는 신장이 못 내보낸 칼륨인 노폐물들이 피 속에 차오르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태에서 더 건강해지겠다고 칼륨이 많은 일부 채소를 더 늘리면 좋은 의도와 반대로 신장 손상을 더 빠르게 밀어붙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부분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특히 신장이 약해진 분에게는 채소를 더 먹자가 아니라 어떤 채소를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서 먹을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부분부터는 겉으로는 매우 건강해 보이지만 약해진 신장에게는 조용한 독이 될 수 있는 4가지 채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크레아티닌, 칼륨 수치가 높은 분들이 줄이거나 피해야 할 채소들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는 4가지 건강해 보이는 채소의 위험성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시금치. 슈퍼푸드처럼 보이는 옥살레이트 폭탄. 시금치는 늘 이렇게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철분 많다, 피에 좋다, 힘이 난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약해진 신장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금치는 옥살레이트, 수산나가 많이 든 채소입니다. 옥살레이트는 칼슘과 결합해 미세한 결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작은 유리 조각 같은 결정입니다. 이 결정들이 신장 결석 형성을 도와주고 신장 조직을 자극하고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생으로 많이 먹거나 양을 과하게 먹으면 칼륨 부담도 늘어납니다. 여과율이 낮은 신장에게는 큰 짐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장 결석 위험 증가, 허리 통증, 산통, 신장 기능 더 악화, 혈중 칼륨 상승 위험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3세 여성 어르신 한 분은 피를 깨끗이 하겠다며 매일 시금치를 듬뿍 넣은 그린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몇 달 뒤 심한 옆구리 통증과 크레아티닌 상승으로 내원하셨고 검사에서 결석과 신장 기능 악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런 녹즙을 중단하고 식단을 완전히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미 신장병이 있고 시금치를 거의 매일 드신다면, 특히 생으로 주스 스무디로 드신다면 지금부터는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금치는 그린 주스의 기본 베이스로 쓰는 채소가 아닙니다. 투 토마토, 특히 진한 소스, 칼륨 농축 폭탄, 생토마토는 가볍고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께는 특히 진하게 졸인 소스 형태에서는 칼륨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자체도 칼륨이 꽤 많은 채소입니다. 이를 졸여 농축한 소스, 페이스트, 케첩, 진한 파스타 소스로 만들면 칼륨 농도가 더 올라갑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과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서는 이 칼륨이 피 속에 남게 되고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 부정맥, 심정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두근거림, 가슴 벌렁거림, 근육 약화, 쥐경련, 심전도 변화 의사만 보는 소견이지만 매우 중요. 예를 들어 70세 남성 어르신 한 분은 고기는 줄였으니 괜찮다면서 거의 매일 토마토 소스를 듬뿍 넣은 파스타를 드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칼륨이 위험한 수준까지 상승했고 소스를 급히 줄이고 나서야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에서 칼륨이 높은 편이라고 들으셨다면 진한 토마토 소스는 가끔 아주 조금만 허용되는 음식입니다. 자주 많이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패턴입니다. 3. 근대 아셀가, 칼륨 자연 나트륨 이중 부담. 근대는 색이 진하고 병원 식단에도 자주 등장하는 건강해 보이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대는 칼륨이 많고 동시에 자연 나트륨도 적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장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손상된 신장에서는 부종, 혈압 상승, 칼륨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삶아서 물을 한번 버린다고 해도 자주 많이 먹으면 약한 신장에게는 여전히 무거운 채소입니다. 결과 발목 붓기 증가, 혈압 조절 어려움,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경계치 고위험 영역으로 이동. 예를 들어 66세 여성 어르신은 고기 생선을 거의 끊고 대신 큰 접시 가득 근대를 일주일에 여러 번 드셨습니다. 그 결과 붓기가 더 심해지고 칼륨도 위험 직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근대를 줄이고 신장에 더 안전한 채소들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고 의사가 칼륨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근대는 최대한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비트 레몬과 함께 마시는 빨간 주스, 유행하는 디톡스, 신장에겐 무거운 짐, 비트, 비트루트, 레드비트는 요즘 유행입니다. 혈액순환에 좋다, 운동 능력을 높인다, 색이 예쁘다, 피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약해진 신장에게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비트는 칼륨이 매우 많고 질산염 혈관 확장에 관여도 풍부합니다. 신장이 칼륨을 잘 못 버리는 상황에서는 이 칼륨이 피 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게다가 당분도 적지 않아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결과 칼륨 급상승, 혈당 변동 악화, 심장과 신장의 이중 부담. 예를 들어 65세 남성 어르신은 비트 주스를 아주 좋아하셨고 신장병 진단 후에도 몸에 좋으니까 매일 꾸준히 마셨습니다. 결국 심각한 고칼륨 혈증과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내원했고 비트 섭취를 중단하고 나서야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이미 만성 신부전, 크레아티닌 상승, 고칼륨 혈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시금치, 진한 토마토 소스, 근대, 비트는 마음껏 먹는 채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강하게 줄이거나 아예 피해야 할 채소입니다. 특히 디톡스 주스, 그린 스무디, 빨간 주스에 넣어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건강하다고 믿었던 채소들도 위험하다면 이제 초록색 채소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건가요? 잠시 호흡을 고르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라 내 신장 상태에 맞지 않는 종류와 양입니다. 신장이 약해졌다면 이제는 젊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규칙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을 무서워하면서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몸과 협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음식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인지, 어떤 음식은 손해를 주는 쪽인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지. 약한 심장은 한 번에 열층을 계단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휴식, 속도 조절을 하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한 신장은 칼륨 옥살레이트가 높은 채소를 산더미처럼 올린 접시는 감당 못하지만 더 가볍고 더 순한 채소들과는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면서도 안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잘 쓰지 않던 채소들 중에 실제로 신장에게는 훨씬 안전하고 좋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적고 수분이 많아 부드럽게 수분 보충을 도와주고 간과장이 노폐물을 더 잘 처리하도록 도와주어 심장이 모든 일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도와주는 채소들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걸 위해 복잡한 영양학 책을 외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간단한 지도를 하나 머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많이 줄이거나 거의 피해야 할 채소는 어떤 것들인지, 안전하게 밑바탕으로 쓸 수 있는 채소는 어떤 것들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의 목표는 냉장고와 식탁을 싹 비우는 것이 아니라 시금치, 비트, 근대, 진한 토마토 소스처럼 곤, 위험구역, 빨간 구역, 에 넣을 채소를 한쪽으로 옮기고 대신 신장에 순하고 안전한 채소들을 초록 구역에 가득 채워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장에 우호적인 4가지 채소를 소개하겠습니다. 가벼운 베이스가 되어줄 채소, 색과 맛을 주면서도 칼륨 부담이 적은 채소, 간과 장의 해독을 도와주는 채소, 채소이면서 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채소.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먹으면 신장에 편이 되는지를 아는 것. 끝까지 함께 하시면 마지막에는 7, 30일 동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채소를 신장 친화적으로 조합하는 황금 법칙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초록독 이야기를 했으니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장에 더 안전한 4가지 채소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100%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중요한 변화는 항상 담당 신장내과와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채소 1번, 애호박 주키니. 속을 편하게 하는 가벼운 바탕, 별명. 가벼운 한 그릇에 바닥 재료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다른 채소에 비해 칼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비타민 B군, 비타민 C를 조금씩 고르게 포함합니다.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이유 미네랄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약한 신장을 많이 자극하지 않습니다. 섬유질이 장 운동을 도와 장에서도 노폐물을 더 잘 배출하게 해줍니다. 모든 청소를 신장이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방법 일주일에 3~5번 찌개, 국, 볶음, 찐 채소의 기본 재료로 사용해 보십시오. 밥이나 면을 줄이고 그 자리에 애호박 볶음 또는 찐 애호박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애호박 면처럼 차에 썰어 사용하거나 겹겹이 쌓아 애호박 라자냐 같은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여성 어르신은 흰쌀밥과 국수 위주 식사를 하셨습니다. 밥과 면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만큼을 볶은 애호박과 채소로 채웠더니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과 체중 조절이 잘 되면서 신장에도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채소 2번, 빨간 파프리카, 피망. 혈관을 지켜주는 붉은 방패, 별명. 혈관을 감싸주는 붉은 방패 비타민 C,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리코펜 같은 항산화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다른 진한 색깔 채소에 비해 칼륨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이유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맛과 향이 강해 소금을 줄여도 음식 맛을 살릴 수 있어 자연스럽게 저염식을 돕습니다. 활용법 생으로 샐러드에 넣거나 살짝 볶거나 구워서 반찬으로 드십시오. 애호박, 양배추, 오이와 같이 사용하면 신장에 비교적 안전한 알록달록 채소 반찬 세트가 됩니다. 주 3~4회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68세 남성 어르신은 토마토 소스를 거의 매일 쓰셨습니다. 이분께 토마토 대신 빨간 파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채소, 볶음과 샐러드로 바꾸어 드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소금을 이전보다 훨씬 적게 쓰게 되었고 혈압이 더 잘 조절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채소 3번, 양배추, 간장창, 오의 동반자, 별명. 간과 장을 도와주는 보호막 섬유질, 비타민 C, 비타민 K, 유황 성분을 가진 식물 화합물,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포함합니다. 다른 녹색 잎이 채소에 비해 칼륨이 낮은 편입니다.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이유 간과 장의 해독 기능을 도와 노폐물의 일부를 간장 쪽에서 처리해 줍니다. 신장으로 가는 청소 업무가 조금 줄어듭니다. 일부 대사성 산성 물질 조절에 도움이 되어 골과 근육 보호에도 간접적으로 이롭습니다. 만성 신장병에서는 뼈 근육도 함께 약해지기 쉽습니다. 활용법 기름기 적고 소금 적은 양배추 샐러드 맑은 국, 채소 스프, 찜 요리에 사용 시금치, 근데 대신 양배추를 기본 채소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칼륨 부담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주 2~4회 메인 채소로 활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70세 여성 어르신은 샐러드를 만들 때 항상 시금치를 듬뿍 넣으셨습니다. 이걸 양배추를 기본으로 하고 파프리카를 곁들이는 샐러드로 바꾸자 소화가 더 편해졌고 칼륨 수치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소 4번. 오이, 물처럼 작동하는 채소, 별명. 물 역할을 해주는 채소 대부분이 수분입니다. 가벼운 미네랄, 조금의 비타민 K,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열량이 거의 없고 소화가 비교적 편안합니다.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이유 부드러운 수분 보충을 돕고 칼륨인 부담은 비교적 적습니다. 짭짤한 과자, 달달한 간식을 대신할 건강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트륨 당분 독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활용법 얇게 썰어서 약간의 레몬즙 의사가 허용할 경우 과 함께 소금 없이 드십시오. 속이 더부룩한 분은 껍질을 벗기고 가스가 잘 찬다면 씨를 제거하고 드시면 편안합니다. 예를 들어 73세 남성 어르신은 저녁마다 감자칩을 드셨습니다. 그걸 차가운 오이 슬라이스로 바꾸었더니 저녁에 몸이 덜 붓고 소화도 더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을 위한 채소 황금 법칙, 법칙 1 애호박, 양배추, 빨간 파프리카, 오이를 접시에 기본 채소로 사용하십시오. 시금치, 근대, 비트, 진한 토마토 소스는 의사가 특별히 허용한 경우에만 아주 소량가끔만 사용하는 빨간 구역 채소로 두십시오. 법칙 9 조리법은 부드럽게 삶기, 찌기, 살짝 볶기 위주로 하고 튀김, 짠 양념, 치즈 듬뿍 올린 조리법은 피하십시오. 법칙 3 인터넷에서 떠도는 만성 신부전 식단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신장 단계마다 칼륨인의 허용 범위가 모두 다릅니다. 법칙 4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 접시는 신장의 짐을 덜어줄까? 아니면 더 무겁게 만들까? 7타 31 체크리스트 N 중요한 사례 오늘 먼저 줄일 것 시금치, 근대, 비트, 주스 포함 진한 토마토 소스를 듬뿍 사용하는 식사 오늘 새로 추가할 것 애호박과 양배추를 기본 채소로 한 접시 거기에 빨간 파프리카나 오이를 곁들인 식사 앞으로 7일 동안 하루에 한 끼 이상은 접시의 절반 이상을 애호박, 양배추, 파프리카 오이 같은 안전한 채소 구역으로 채우기를 목표로 해보십시오. 몸 상태를 간단히 적어 두십시오. 체중, 발목 붓기, 혈압, 피부 가려움 정도 30일 동안 이 기록을 다음 신장내과 진료 때 가져가 주십시오. 담당 의사가 식단을 훨씬 더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3, 4주, 1, 2개월만 이런 변화를 유지해도 붓기가 줄고 소화가 편안해지고 칼륨과 기타 수치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그냥 신장에게 좋은 채소로 방향을 돌린 결과입니다. 피부 가려움, 가벼운 발목 부종, 쉽게 사라지지 않는 피로감, 검사에서 나오는 칼륨이 조금 높습니다. 라는 말. 이것들은 모두 신장이 보내는 작은 비상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 같은 분을 자주 뵙습니다. 이분은 나는 완전 건강식만 먹는다며 시금치, 비트, 근대, 토마토 소스를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이 채소들이 조용한 독처럼 신장을 더 지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런 얘기를 몇 년만 빨리 들었어도 벌써 식단을 바꿨을 텐데요. 좋은 소식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작은 시작을 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장에 위험한 4가지 채소, 시금치, 근대, 비트, 진한 토마토 소스를 가능한 한 줄이거나 잠시 멈추는 것. 오늘 애호박, 양배추, 빨간 파프리카, 오이 같은 신장동맹 채소를 한 접시라도 더 올려보는 것. 그리고 이 변화를 몇 주 동안 꾸준히 유지하면서 몸의 느낌, 붓기, 혈압, 검사 변화를 천천히 살펴보는 것.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신장은 우리가 매일 접시와 컵에서 내리는 선택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가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쉽고 정확한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크레아티닌이 높거나 다리가 자주 붓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 바꾸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고 신장에 해가 되지 않게 채소를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지 더 자세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바두라스, 베르두라스 라고 적어주세요. 저는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자는 동안 신장을 돕는 저녁 식사 메소스를 망가뜨리는 저녁 식사에 대해 천천히 나누어 보겠습니다.